제가 그 운동 쪽에 너무 약해서 올해 결심 중에 하나는 시간이 허락하면 매주 토요일은 새벽에 5시에 나가서 그 경기권하고 강원도권 이렇게 둘레길을 매주 도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올해의 새로운 결심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어떤 한 단면, 잔잔하게 계속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아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자아 이미지는 뭘까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화두를 던졌었는데요. 몸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정립이 돼 있으세요. 중년의 문화,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년의 문화, 노년의 문화 이런 거 저희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점점 노령화되고 중년도 인구 많아지고 노령 인구도 너무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컬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넘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고 퇴직함과 동시에 그 평생 현역이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랑 나의 꿈은 여기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으세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 내면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는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이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원제목은, 이런 단어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이 단어는 맥스웰 몰츠가 이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단어로 책을 냈는데 이게 1천만 부나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원어 제목으로 책이 나오면 아마 이 책은 별로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독자들은 그 제목에 되게 많은 비중을 두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 구독자 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왜 성공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줬는지 알겠다. 이게 결국엔 자아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고 그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내가 갇혀있던 그 고정관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이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책이에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성공의 법칙이 그래도 가장 가깝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맥스웰 몰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자아 이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나간 날에 잘못되어 있는 자아 이미지에 대해서는 마음의 성형 수술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츠는 성형외과 의사이기도 하고 경영 컨설턴트이기도 해요. 우리의 뇌는 미사일 유도장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선명히 딱 정해놓으면 결국엔 그 방향을 향해서 다 모든 행동이나 사고방식 이런 게 유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맥스웰 몰츠는 결국에 사람들이 내 이미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그 강력한 무기는 결국엔 자아 이미지를 스스로 바꾸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맥스웰 몰츠의 이 성공의 법칙, 이 책이 성공학에 대한 교과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책에서는 이거를 의학, 생리학, 심리학, 심지어는 미사일에 대한 법칙 이런 걸로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놨어요. 첫 번째로 자아 이미지부터 바꾸래요. 성공이라는 거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래요. 내가 나의 이미지를 어떤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결국엔 그것을 성공이라는 그 목표점을 두고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자아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저는 저의 자아 이미지, 그리고 성공이 일단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공에 대한 정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어떤 집에 어떤 차를 가지고 얼마를 벌고 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의 명예를 끌어올려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소셜 포지션 거기에 가 있는 게 성공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성공,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게 저한테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정점을 향해 가는 게 저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은 각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버리래요.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시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열등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열등하다는 거는 애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을 하지 못했을 뿐인 거지 애초에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 자체는 없으니까 그건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패턴을 벗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명상과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거를 통해서 개선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력했던 거는 항상 뚱뚱하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살이 아주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나이가 먹고 뭐 덜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안 하던 새벽 트레킹을 시작하고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살이 빠지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그 김승호 회장님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김승호 회장님은 그 컴퓨터에 패스워드 있잖아요. 비밀번호. 이거를 당신의 목표 설정하는 그 달, 연도의 그 목표로 바꾸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항상 따라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저희는 컴퓨터가 보안이기 때문에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거의 2-3번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제 비밀번호를 60kg이라고 썼어요. 너무 재밌죠? 암호까지 가르쳐드리면 안 되죠. 비밀번호니까. 60kg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무의식 중에 매일매일 그래 나는 60kg를 갈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그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키가 171cm예요. 근데 171cm에 60kg면 그건 좀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목표점을 그냥 거기다 딱 두고 매일매일 그래 나는 60kg를 갈 거야. 그 희한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꿈이 있으시면 그렇게 몸무게에 대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 목표하는 몸무게를 딱 써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족쇄, 마음에 갇혀있는 수갑을 풀어서 던져버리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족쇄가 있으신가요? 나만이 손목에 꽉 차고 있는 수갑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도 정말 많은 족쇄와 수갑이 있었었죠. 혼자만의 프레임에서 조금 자유해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부부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부부 공무원인 상태에서 제가 이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되게 큰 데미지였어요. 사실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데 그게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있지도 않은 말을 팩트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결국엔 그런 얘기가 돌고 돌아서 본인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본인 귀에 들어오면 그냥 그 사항을 알고서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족쇄, 뭐 수갑,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초연해지더라고요. 성공과 행복은 정신적인 습관의 결과래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여쭤볼 때 전 행복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영락없이 초강력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지금 상태가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소소하고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한 부분들은 뭐냐면 객관적인 데이터,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를 딱 선상에 놓고 보면 지나간 시간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괜찮은 조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흘러가면서 놓친 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거기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인생의 행복에 대한 키는 내가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없나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많은 거를 누리고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이 오히려 그런 걸 다 털고 났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도 희한하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점점점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마인드, 사람에 대한 마인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욕심에 대한 그 내려놓음, 이런 거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게 다시 한 번씩 제 머릿속에서 한 바퀴씩 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잃어버림, 없어짐, 이런 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다. 그게 끝이라면 너무 아쉽겠지만 사실 인생의 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서 또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얻고 개선하고, 저는 정말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인 거죠. 자아를 구속하는 고삐는 풀어버리래요. 여러분을 구속하는 고삐가 있으신가요? 한때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제가 무한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서 제가 힘들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하늘에서 받은 천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들을 키우면서 제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생활의 안정감,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과연 나는 몇 %나 줄 수 있었나, 이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10%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딱 미성년을 벗어나는 순간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안심이 됐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구나. 그래서 이제 내 손을 떠나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들하고 되게 심오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거를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그 시간 이후로 자기는 그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가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들이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딱 20살이 된가 동시에, 엄마, 이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서운하겠지만 접어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엄마, 나는 이제 성인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앞길은 개척할 거고 나는 이제부터 독립해서 살 거야.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도 나는 무조건 독립해서 생활을 할 거고, 직장을 집하고 가까운 데 잡더라도 본인은 독립해서 살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아들한테,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그런 마인드를 네가 갖고 있는 거가 엄마 더 대단하다.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는 20살 때 서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분리를 못 하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뭐 캥거루맘, 아들, 딸 하나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 그 자식들을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저희 아들이 이미 정리를 해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지금도 보면 정말 본인이 독립적으로 잘 개척을 하고 있어요. 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계속 이렇게 놓치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저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과정주의라서 너무 좋다고. 근데 자기는 본인은 결과주의인 것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과정 없이 결과는 없다고. 그러니까 결과주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 과정을 날려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한 다음에 결과가 따라오는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도 그렇게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가 가정주의라서 자기가 엄마랑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결과를 보면서 살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맥스웰 모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강해진대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아주 낭만적으로 밝게 보시나요? 아니면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로 해석을 하시나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럴 경우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모든 미래를 핑크빛으로만 봤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저를 냉철하게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세상을 너무 핑크빛으로 본다. 그리고 엄마 같은 유형은 사기 당하기 너무 좋은 유형이다. 여태껏 사기를 안 당하고 산 거에 대해서 정말 신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를 띵 맞은 것처럼 내가 그런 면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진 게, 사실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은 거를, 저 역시 많은 거를 잃어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직시를 해요. 직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 매일매일 생각할 시간 있을 때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한테 새로운 의지가 확 솟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걸 모두 잃었을 때, 그때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다가 앞이 딱 막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일단 스톱을 하고 다시 백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져가는, 저는 요즘에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다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을 할 때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게 교정하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백해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예전에 그 기본으로 돌아가라, 막 이런 Back to the Basic 뭐 이런 책 한동안 유행한 적 있었잖아요. 저도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이 뭔가, 기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 운동을 하는 기본, 일을 하는 기본,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정도 한계에서 딱 부닥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삶 속에서 다른 5060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5060은 반드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하나, 이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죠. 기존의 준비가 무언가가 잘 돼 있다면 그대로 이어가시면 되지만, 기존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하시면 그거는 제 인생 2막에 대해서 나를 다시 세팅하는 구조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이 상상의 힘, 이 상상력, 위기 대응에 대한 능력, 대처 능력,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0대 때는 상상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중년의 나이에 5060에 상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현실성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인류가 변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그 상상의 힘, 사람들의 많은 상상력,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 상상력이 결국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고 세계를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장용 책 중에 그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 이 책도 제가 가끔씩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을 가끔씩 제가 스스로 그 책뿐만 아니라 상상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가끔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을 건드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이나 사람에 기대는 사람들은 매번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 하시죠.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실전에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그 본인만의 단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인생 후반전을 지탱해주는 힘은 내가 내적으로 쌓아놓고 있는
그 단단한 나만의 흔들림 없는 의지력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